제가 오늘 맡은 거는 자본 생산성 소득. 제목 자체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유승미 본부장님이 성공의 8단계를 쭉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코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 공부를 하고 그 에이코아를 안 하던 거를 이제 매일매일 이거를 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걸요. 근데 좀 봤더니 그 책 읽기는 거의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책 읽기가 비어있는 칸이 대부분 많으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8가지 중에 오늘 이제 제가 맡은 거는 상담입니다. 상담. 그래서 왜 상담하고 자본 생산성 소득이 연결될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A과의 과정이 쭉 있잖아요. 뭐 책을 읽어라. 그다음에 동영상을 매일 봐라.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또 미팅 참석을 해라. 제품 애용을 해라. 그 8가지 중에 이 앞에 4가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으로 사업 설명을 하든 그 사람에 맞게끔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써본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도 이건 이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가 생겨지면서 헤어지는 일들이 뒷부분인 것 같아요. 그중에 이 상담 또 신뢰 쌓기 이렇게 해서 8가지 A코어를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려면 이 상담은 내가 파트너로서 스폰서와 상담도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전달하는 사업자라면 소비자한테도 할 수 있는 상담이 되고 이게 또 아니면은 파트너 입장에서는 스폰서지만 스폰서 입장에서는 또 파트너와 나누는 이거 다 상담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지금 자본이잖아요. 자본. 여러분들은 자본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애터미를 안 했다면 자본하면 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를 하고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자본하면 돈 이것만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내한테 이런 게 있어?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나한테 이런 성품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자본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든 장점을 이제 찾아내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공부하면서 내가 변하면서 장점이 생기는데 그 장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다 자본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는 쟤는 진짜 매력 있어. 그러면 매력 자본이 되는 거고 저 친구는 진짜 뭔가 이렇게 상징성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상징 자본이 되는 거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인품이라든가 성품에 다 자본을 붙이면 그게 다 여러분의 자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누구는 똑같이 요이 땅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빨리빨리 해서 빨리 결과가 나오고 누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저 친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자본이 다르다는 거죠. 자본이 다르죠. 누구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그 본인들이 했던 직업을 가졌다면 본인들이 했던 직업이라든가 어떤 사회 속에서 아니면 또 주부로서도 또 집에서 살림하면서 얻은 또 나름대로의 경험 이런 모든 경험치가 다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자본들이거든요. 그 자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애터미는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 다르기 때문에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나는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뭐 관계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 애텀이라는 거를 알아듣고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관심이 가져지는 순간 이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이 미처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거를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 모든 시스템에 다 이렇게 조인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자본들을 하나씩 두씩 축적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무슨 돈 이런 건 떠나서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로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를 배우는 게 저는 네트워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네트워크의 자본은 무엇일까요? 네트워크의 자본 하면은 뭘 떠올릴까 싶어요. 네트워크의 자본은요, 휴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게 그물을 짜는 일인데 뭐로 그물을 짤까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물을 짜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쉽지 않겠죠. 우리가 뭐 바늘로 내가 마음대로 짜는 일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물을 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본을 가지려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자본 생산성 소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가 그래 네트워크에서는 자본이 휴먼 네트워크야. 그러면 이 휴먼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이 생산성은 어떻게 높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생산성을 그럼 난 어떻게 높여야지? 이 네트워크에서 생산성, 이 생산성은 휴먼 네트워크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높일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하이 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고차원의 터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워가면서 나의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은 한 이 그물을 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것들을 다 겪으면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과 경험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그 성공하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그러면 그래 이게 하이터치가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ABR 과정을 다 거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APC 과정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ABR 처음에 몰랐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품만 몇 년씩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내 눈에 들어오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AB 코스를 거치고 그다음에 R 코스를 거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 이제 APC 과정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엔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 생산성이 높이면 하이터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배워가면서 어때요?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커지기 시작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담아야 되죠. 그러면 휴먼 터치? 그래. 하이 터치는 그래. 이 사람과의 관계니까 휴먼 터치야. 그게 뭐냐면 결국은 마음 공부를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배우는 거는 물론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얻으면서 내 마음의 크기를 지금 늘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멤버십을 점점 커지죠. 나하고 우리 스폰서님하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파트너 이렇게 세 분이 다 같이 재심합력을 해서 이 멤버십을 같이 함께 키워내가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 멤버십이 커지고 멤버십이 작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멤버십을 얼만큼 키우느냐에서 달라지는 거고 이 내 멤버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좌측은 같이 해석해. 근데 우측은 나는 지금 2명, 3명밖에 안 달았어. 그런 분하고 좌측에 이렇게 했네.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배워가면서 계속 그거를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경험을 쌓으면서 나도 좌측과 우측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꾸준히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멤버십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득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사업을 하기까지는 1년 2개월 동안 절대 안 했어요. 할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막 찾아오고 막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바쁘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오면은 계속 잘라버렸다니까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제가 알아서 다 제품 구매할 거니까 신경 끄세요. 이렇게 제가 계속 잘라버린 거예요. 그 일을 1년 2개월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가입을 해? 가입시켜주고 내 마음대로 가입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엉뚱하게 내 글을 막 붙여놓은 거예요. 엉뚱하게. 그거를 1년 2개월 동안 소비자만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서는 스폰서와 나를 알려준 스폰서는 내가 아무리 다른 데서 경험이 많아도 애터미에서는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비운 마음에 하나하나 배우려는 자세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 다 하나 버리지 않고 또 우리 수많은 시스템 속에서 다 배워가면서 정말 정도로 나 혼자 막 하면은요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고치는데 시간이 더 몇 배가 걸려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항상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뤄가면서 이 자본과 생산성을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 소득은 저절로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성현 박사님의 자본 생산성 소득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보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들 다 아주 들으시고 엄청나게 자세하게도 적으시고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복습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본 생산성 소득. 이게 지금 43번째예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죠. 제가 처음에 우리 애터미에 왔을 때 사실은 박한기 회장님의 강의를 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제가 더 매력이 느껴지고 더 제가 이 애터미에서 알아보고 마음이 더 많이 열렸던 건 사실은 저는 이성현 박사님 강의예요. 너무 강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강의 들으면서 다 적어가면서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자본 생산성 소득의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한 100 몇 개 돼요. 한 106개인가 제가 쭉 듣다가 이제 거기서 멈추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 43번까지가 우리 그 이성현 박사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자본의 아주 초심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자본 생산성 소득 43번째 건데 이 이후로도 굉장히 많아요. 이성현 박사님 강의 시간이 나시면은 아마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인품,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의 크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어떤 종이 살아남는가?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변화한다는 게 쉽지 않죠. 다 익숙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익숙한 어떤 생활 습관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애터미랑 좀 접목을 시켜보면 제가 막 가서 이제 애터미 얘기를 하고 비전대 얘기하고 막 하면 대부분 이렇게 또 원래 자기 일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우 나는 그냥 이 상태가 좋아. 뭔가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화에 얼른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종이 살았냐? 변화를 계속 해가는 사람만이 결국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병통구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궁죽병, 궁하면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변즉통,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죽구, 그다음에 통하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한다는 것은 우리가 궁하다 하면 얼른 느꼈을 때 살림이 조금 약하다든가 좀 어렵다든가 이런 거를 궁하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뜻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 이것도 궁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또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거의 30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도 저는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궁한 게 뭐였냐면 시간의 자유였어요. 시간의 자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시간의 자유였거든요. 제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제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긴 여행을 저는 30몇 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일을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면 제 일을 다 해놓고 어느 정도 해놓고 갔다 와서 또 다 해야 돼서 긴 여행을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 3일 정도, 한 4박 5일 정도 그 정도의 여행은 가지만 그 이상의 여행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고 진짜 얼른 제가 가고 싶었던 곳에 진짜 10박 11일짜리를 팍 끊어서 갔었거든요. 항상 긴 여행을 못했던 게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하면 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시간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게 다양하게 찾았던 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았지만 이제 결국은 제가
이 애텀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변하게 됐죠. 그래서 변하다 보니까 이 애터미 속에서 모든 걸 배우고 지금 우리가 이 애터미의 스폰서와 나와 또는 파트너 이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안 하는데 뭔가 이걸 하기 시작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면 내가 그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찾은 도구가 만약에 애터미야. 근데 애터미를 딱 왔더니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그런데 어떨까요? 그 하는 거를 결국은 해서 내가 변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고 그 얻는 게 결국은 내게 있어서는 오래 가는 게 아닐까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죠. 그래서 궁하면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게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크기도 변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애터미를 처음에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맨날 그 말이 그 말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변해가기 시작하고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변해지잖아요. 알아가면서 변하다 보면 똑같은 걸 들어도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 자꾸 내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서 정말 애터미하고 이거를 알아가면서 소통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점점 오래 가고 신뢰가 쌓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내가 맨날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새로운 게 들어와서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 내가 결과를 뭔가 다르게 만들고 싶으면 뭔가 다른 게 들어와서 내가 하던 일 플러스 뭐가 돼야지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왜 나는 부자가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지?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되겠죠. 내가 똑같은 일에 뭔가 플러스가 돼야지 달라지는 거지 플러스가 안 되면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일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이건 무슨 짓이라고요?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똑같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 앞에 분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마녀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예쁜 승려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쁜 컵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건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토끼 귀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새 부리처럼 보이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구멍이 3개가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4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주장하잖아요. 여기 3개라니까. 아니 4개라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기 때문에 계속 나의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이 네트워크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항상 경청을 먼저 하라는 게 들어보고 소비자한테 가서도 들어보는 걸 먼저 하지 내가 막 애터미가 좋다고 가서 애터미 얘기 먼저 하라고 막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가면 질문을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파악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될지.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너 요즘 그 질문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너 요새 어때? 가족은 어때? 뭐 애들은 어때? 신랑은 어때? 신랑 회사는 어때? 뭐 이렇게. 또 너는 요새 뭐 취미는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 상대방에서 그 질문에 답을 막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나는 질문을 하고 답을 많이 얻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맞춰가는 것처럼 또 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의견을 계속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금 애터미도 거의 거의 13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로 한 게 6년이고 퇴직하고 지금 이제 3년째인데 그러면 벌써 저도 한 9년,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초창기 때 이 9년 전, 10년 전에 애터미를 내가 처음 봤을 때 그때 나의 그런 애터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그 당시의 그런 상황과 그게 벌써 지금 9년 전, 1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10년, 지금의 애터미는 굉장히 달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경험에 불과한 거지 그게 정답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도 우리가 얘기해주면 아 그랬었구나 하고 그 경험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걸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답을 먼저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지금 상황에 맞게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많아요. 저희는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죠. 그 지금 못 따라가요, 우리. 우리는 따라가기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을 파트너를 더 좋아해요. 빨리 젊은 사람 파트너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르는 거를 그 친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지금 그 잣대로 지금 같이 소통을 하려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운다는 마음으로 계속 하거든요. 지금 뭐 애터미 뭐 뻔하지 알죠. 9년 뭐 기본은 알죠. 그렇지만 9년 10년이어도 저는 항상 이 배운다는 마음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우리가 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패러다임은 내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바꾸고 굉장히 넓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과 지도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여기 지금 이거 7가지 습관인데요. 7가지 7가지 습관이 아니군요. 이거는 7가지 습관이 아니네요. 사람들이 자기의 잣대로 하지 말라는 게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붉은색 안경을 쓰고 다 보면 다 붉게 보이잖아요. 내가 검은색 안경을 쓰면 다 검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검은 안경을 끼고 아니면 또 붉은 안경을 끼고 이 장미꽃은 뭐 검은색을 끼고 이 장미꽃은 검은색이야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된다? 투명한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투명한 안경을.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요거를 없애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티븐 코브가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7가지 습관.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패러다임이었어요. 사고의 틀을 다 바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또 강조했던 게 이 패러다임을 바꿔라. 네가 사고를 바꾸지 않은 한 이 7가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 7가지를 아무리 안들 내 사고가 바뀌지 않은 한 그거는 본인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타조 증후군. 이건 뭘까요? 타조가 막 넘어가서 이제 위험하게 사자와 같이 위험한 천적을 만나면 자기 머리만 감추고 나 없다 이랬다잖아요. 그래서 잡혀먹인 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위기가 닥쳤는지도 모르는데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충분해. 이렇게 많이 그 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옛날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후군에서 다 탈출을 해라. 현실 안주 아까 앞에 얘기한 거랑 같은 거죠. 나는 지금이 좋아. 나는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아우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거 갖고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변화하는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이 세대에 우리도 계속 발전을 해야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어머니들 옛날에 우리가 전화 같은 거 했을 때 막 옛날에 시골에서는 막 이렇게 돌려서 받는 전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발전되고 발전되고 발전돼서 지금은 이 손에 핸드폰 다 갖고 이걸로 다 사업도 하고 이걸로 다 하고 있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옛날에 있던 분들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난 그냥 이걸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러고 있다가 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날로그다 보니까 앞으로 무슨 SN이니 무슨 인스타그램이니 뭐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배우지 않으면 나도 옛날에 그 뭐 전화 몰랐던 그분들이랑 똑같은 우리 엄마도 아직까지도 옛날 전화를 고수하시고 쓰셔요. 이거 모바일로 바꿔야지 이러고 다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아, 됐다. 그거 계속 그걸 고수하시거든요. 엄마들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변하는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도 엄마 세대처럼 되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기에 우리도 계속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현실 안주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내가 적응을 하고 배우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게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하면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탁 튀어나온대요. 그런데 서서히 찬물에다가 넣으면 서서히 가라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욕탕에 갔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뜨거워 하지만 약간 이제 적응하는 데 갔다가 점점 더움을 좀 따뜻하게 되면 그걸 견디기가 좀 쉽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편안한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뭔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안주하지 말고 서서히 변화하는 거에 적응을 하라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하는 거에 적응을 하라는 거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귀리당의 당력이 이제 어떤 이제 일이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걸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거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계속 망설이죠. 그게 이제 결단인데 우리가 이제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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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사실 뭐 십몇 년 됐고 검증할 거 다 검증하고 저는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이거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엄청 검증을 많이 했거든요. 막 바쁜데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왜 검증했냐 진짜 괜찮은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갔는데 우리 회장님 굉장히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딱 갔더니 종교 얘기를 딱 하시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딱 닫은 것처럼 그리고 계속 이제 갈등을 하고 이걸 알아보느라고 제가 엄청 이걸 이것도 알아보고 이분이 이때 이래 얘기했는데 이거를 계속 지키고 있나 어쨌나 제가 2012년부터 그 동영상 올 회장님하고 이승혜 박사님 동영상 강의만 찌릿하다 계속 들었는데요. 10년부터 강의가 올라가 있길래 계속 10년 거 듣고 또 12년 거 듣고 이분이 10년에 무슨 얘기했지? 2년 후에 이분이 이걸 잘 지키고 있는데 이거 검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1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검증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비슷할 경우에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전 던지기로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가 뭐 입센노랑 거기서 그랬다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망설이다가 동전 던지기로 나와가지고 본인이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지 말고 이 저기 당나귀처럼 건초더미가 비슷하니까 요거 먹을까 요거 먹을까 이렇게 하다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빨리 결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우리가 결단을 딱 하고 타임을 놓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결단하는 게 이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이거는 타임을 좀 놓쳤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밀고 나가고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또 후회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빨리 하는 게 우리 또 사업을 하는 데서도 속도도 빨리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큰 대자본과 소자본인데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용기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무모한 용기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 보세요. 지금 악어가 이 큰 호랑이를 우습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요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내가 막 잘하는 것 같아도 항상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겸손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용기가 있어고 무모하게 너무 그렇게 결정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큰 자본과 작은 자본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큰 자본과 작은 자본이 있을 때 우리가 큰 자본을 이기려고 내 상황에서만 고수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자본이 나왔는데 자본에는 유형 자본과 무형 자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 자본을 보시게 되면 유형 자본은 형체가 있는 자본, 즉 토지라든가 또는 건물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체가 있는 자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무형 자본은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유형 자본을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 퇴직한 후에 그 윗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이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나 봐. 뭔가를 다 찾아야지 했던 게 제가 사실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 만약에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면 거기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나오는 월세 수익, 그게 이제 시스템 소득이었는데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건물을 져야지 또 뭐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다 그 열심히 벌은 돈을 다 날린 경우거든요. 건물을 져야지 하고 땅을 샀는데 땅을 사기를 당하고 그다음에 뭐 또 제가 그러면 뭔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오피스텔 2개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뭔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까? 그런 월세 수입을 만들까?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시행사가 여기 제가 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행사가 여기를 이게 압류를 이게 뭐라 하죠? 그 대출 받을 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그렇게 해서 딴 걸 하다가 여기까지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압류가 돼버려서 그 2개 다 돈을 또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형 자본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겪다가 이 네트워크가 딱 왔을 때 저는 바로 비교가 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네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허권도 없죠. 저작권도 없죠. 인적 자본이라는 게 바로 저희가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 자본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사람, 휴먼 네트워크랬잖아요. 사람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물을 짜는 일이 이게 전 세계로까지 퍼져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나는 뭐 이게 계속 들어오는 돈, 잠을 자도 들어오는 돈 이런 게 바로 저희 애터미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알아보다 보니까 와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무형 자본에 속한다는 겁니다.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그런데 이제 보통 사업가들은 사회 자본, 이제 그 사람들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돈을 들이는 일 그런 거 사회 자본과 이제 인적 자본인데 이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가 그 사회 자본에 인적 자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한 명 한 명으로 멤버십을 키워나가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이 멤버십이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내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소득이 달라진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가들의 이 자본은 무형 자본인데 그거는 내가 이 멤버십 이 사이즈와 이 퀄리티에 따라서 이 자본이 달라진다는 거죠. 무형 자본이. 그렇다면은 네트워크의 이 사이즈와 이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 달란트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 저희 애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인적 자본, 사회 자본을 만드는 일이 저희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인적 자본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이 사이즈와 키를 어떻게 크게 만들고 좋게 할 것인지 그 자본을 축적하는 이 여러 가지 4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겸손과 경청. 특히나 이 사업을 하는 데서는 저도 겸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경청도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알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느꼈던 것 때문에 막 가서 얘기를 하는데 리더가 되어 갈수록 경청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얘기하는 게 그게 다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사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일을 많이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줄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경청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세 가지 공부는 이게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지금 머리 공부죠. 근데 이 머리 공부 이것들이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9년, 1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 마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는데 머리 공부하고 마음 공부들은 되게 많이 해.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 그럼 뭐 나도 되게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 차이점은 이 몸 공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를 다 잘 하셔야지 이제 이 자본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심합력. 우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걸 요게 우리 무형 자본의 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기 나는 리더와 악취 나는 리더가 있다고 그랬는데 향기 나는 사람 주변에는 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 나는 이 꽃에는 벌하고 나비들이 많이 모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은 향기 나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뭔가 조금 배려돼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손해를 보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사실 애터미 알기 전에도 항상 손해보고 살자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같이 뭐 밥을 먹는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같이 여럿이 밥인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밥값을 내는 거를 미적미적 하면 저 그거 너무 답답해요. 제가 얼른 가서 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마음속으로 나는 그냥 무조건 조금씩 손해보고 살자.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조금 손해보자.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자. 손해를 본다고 딱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손해보지 말자 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아주 상하죠. 그래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하면은 저는 그냥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취나는 사람 주변에는 악취나는 사람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저희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타 네트워크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카드 긁어서 막 해서 막 직급 나 이렇게 갔어. 그리고 돈은 아닌데 막 돈이 이렇게 있어. 막 이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막 모여들었다가 그 사람의 어떤 신뢰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인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딱 보는 순간 다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아까 이게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하다 보면은 이 멤버십이 커지는 것에서 항상 손해보고 사는 게 편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설득의 3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애터미는 타 네트워크가 다른데 포장이 딱 이렇게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떨까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그런데 이 설득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이제 좋은 건지. 그러니까 로고스를 보시게 되면 이성적으로 아는 거 사실 논리적인 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적은 그렇지만 그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가게 되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많이 알아. 그렇지만 그거로 설득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로 설득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10%밖에 안 되고요.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만났을 때 파토스는 감성적인 호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막 한 것도 결국은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토스는 뭘까요? 에토스는 신뢰예요, 신뢰.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신뢰가 60%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스폰서인 경우에 우리가 신뢰를 뭐 잊었다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성희 박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신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참 아쉬웠던 게 리더스 클럽에서 우리가 그 논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논어를 하셔서 저는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앞에부터 쭉 공부를 하는데 계속 이 신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성희 박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 애터미를 그 당시에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할 정도로 그 논어를 앞에 쭉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신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이 신뢰란 거 어떤 거냐면 사실은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이 깨졌다? 그러면 일단 약간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신뢰가 큰 뚝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큰 뚝으로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신뢰예요. 그냥 말을 안 해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그런 파트너와 그런 스폰서의 관계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조직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폰서와 그다음에 나와 이 파트너와의 이 신뢰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깨지는 순간 그 조직이 커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뢰가 이 네트워크, 특히 저희 이 애터미에서도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끝났네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는 제가 지금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너무 넘기면서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했던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변화에 안주하다 보니까 다시는 이렇지 않아. 뭐 이걸 하겠어 하고 계속 안주하다가 기업에서도 사라진 기업들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는 그때 카메라로 막 찍을 때는 뭐 코닥 하면은 막 굉장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없어진 기업이 많아요. 그 기업들은 그때 그 상황에 거기에 안주하고 뭔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회사가 뭐 코닥도 있죠. 또 모토로라도 있죠. 대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없어진 회사들은 미래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애터미를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터미에서는 어때요? 우리 회장님은 항상 미래를 먼저 보시잖아요.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셨을까? 항상 우리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뒤늦게 출발하고 이 네트워크 정말 다단계판에서 제목을 바꾸시려고 했는데 그냥 착한 다단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성공하고 정말 한국에서 그 30년 넘은 A사를 젖히고 우리가 1등 한 거에는 우리 회장님은 생각을 경험하는 거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이지만 지금 앞으로 수명이 길어서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30년, 지금 남은 세월 3, 40년, 50년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시고 우리가 애터미를 알리는 일은 저는 사명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명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내 사업에 뭐 나의 이익이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는 애터미를 정말 사명감으로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과에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시스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지금 월화수목금토 다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회사를 다니는 거랑 똑같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는 아침 새벽에 막 정말 7시부터 나가서 밤중까지 정말 열심히 30 몇 년을 일을 했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30 몇 년의 일을 딱 압축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도 여기서 5년 만에 리더스 클럽을 들어갔잖아요. 24시간을 저는 48시간으로 늘려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던 한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 집중하고 몰입하고 미친 것처럼 하는 한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지만 저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순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언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꼭 함께 우리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